7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동아일보인데요. 한국의 경제 순위가 이탈리아와 브라질에 밀렸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 표현할 때 뭐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표현하곤 했었는데 지금 기사 보니까 13위까지 떨어졌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 10위에 올랐던 한국의 경제 규모가 작년에는 13위까지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한국의 명목 GDP는 전년 대비 7.9% 감소한 1조 6,733억 달러로 추정이 되는데요.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줄었고 또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달러 표시 가격이 하락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네, 자, 이 그래프를 보니까 1, 2위는 역시 미국과 중국, 또 일본, 독일, 영국이 그 뒤를 이었고 우리나라 앞에 브라질과 호주가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은 역시나 수출인데요. 작년에는 에너지 수입이 급증했고 또 대중 수출 부진까지 겹치면서 무역 적자가 계속 쌓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도 1%대 저성장에 머물 걸로 전망이 되고 있죠. 이에 전문가들은 반도체 등 특정 품목에 의존적인 수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구 감소로 인해서 경제 활력이 장기적으로 더 떨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의 13위 자리도 지키기 어려워질 거라는 어두운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오늘 이 지표를 보니까 그 필요성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갓난아이를 살해해도 집행유예다. 자, 영아 살해죄. 이 법이 70년 동안 투명하도록 키웠다. 이런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서울신문이 대법원에 올라온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통해서 분석해본 결과 2021년 7월부터 이번 달까지 2년 동안 영아 살해 사건 재판 16건 중에 7건이 집행유예였다고 합니다. 나머지 9건 역시도 징역 2년, 3년형에 그쳤습니다. 형법 251조 영아 살해를 보면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서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사에서는 재판부가 참작할 만한 동기 그리고 분만 직후라는 시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애매해 보이긴 합니다. 이 동기와 시점에 대해서 어디까지로 법을 해석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런 영아 살해죄는 1953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껏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때와 지금의 상황 그리고 인식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법이 현 시점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 여야 모두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계속해서 계류 중인 상황으로 그쳐 있습니다. 한 고등법원 판사는 형사재판은 피고인 중심인데 부모에 의해서 살해된 영아를 대변할 목소리가 없다면서 이번에 사회적 문제로 인식이 된 만큼 법원에서도 시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1953년이면 정전 이후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개정이 안 된 건 정말 큰 문제로 생각이 되고 시대에 따른 인식의 전환 또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인천에서 불법 정당 현수막을 전격 철거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우리가 좀 많이 다뤘던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 현수막이 철거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5개 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여야는 지자체 신고나 허가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고 또 심지어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까지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민원이 급증하다 보니까 지난 5월 행안부에서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권고에 그칠 뿐 처벌 규정은 미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자체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 사진 속에 나오는 모습은 인천시의 사례인데요. 인천시는 최근에 조례를 개정해서 현수막을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네, 기사를 살짝 좀 읽어보니까 그 시민들 반응이 좀 나와 있습니다. 속이다 후련하다, 눈살이 찌푸려질 때가 많았는데 철거는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굉장히 좀 환영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제목에 다른 지자체는 뒷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지자체는 왜 나서지 않는 건가요? 네, 앞서 말한 것처럼 현재는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권고만 있을 뿐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법대로 게시기간 15일을 넘긴 현수막을 철거할 때에도 정당으로부터 고발당하기 일쑤라고 합니다.
여론이 악화하면서 국회에서는 5개 광고물법 재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때 발의된 법안들 상임위에 계속 계류 중인 상황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정당이 고발까지 하는 그런 상황인데 각 정당들은 오늘 저희가 지금 기사에서 소개해드린 시민들의 이 철거에 대한 반응을 좀 유념하셔서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학생 키 키우기 초유의 지방조례 나오나 지방조례에 학생 키를 키우는 방안이 좀 포함되는 건가? 어떤 내용인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대전시 의회가요, 전국 최초로 학생들의 키 성장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성장판 검사를 지원하고 또 키를 크게 하는 맞춤형 급식 식단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삼 시의원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키를 조금이라도 키우려고 비싼 약을 구입하고 주사 요법을 쓴다면서 키 성장을 가정의 영역으로 남겨두지 말고 공교육 역할로 확대해야 한다고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자녀들의 키가 조금 더 컸으면 하는 부모들의 마음은 10분 이해를 하지만 이 부분을 시의회에서 나선다는 것 자체에 좀 이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만연한 외모 지상주의 흐름을 공공이 더 부추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해야 할 학교가 오히려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건데요. 또 성장판 검사나 상담에 드는 예산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 발의에는 이미 과반인 여당 의원 14명이 동참했는데요. 본회의까지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 시의원은 상임위 질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바로 잡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키 성장의 문제를 공교육에 포함시키는 부분, 이 부분 뭐 많은 분들이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기사,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오징어 한 마리가 동해에선 3만 원이고 서해에선 7천 원이다. 오징어는 동해 아닌가요? 왜 동해가 더 비싼 거죠? 네. 네. 오징어가 동해안 어종이라고 하는 말, 이젠 점점 옛말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어획량을 보면요. 2020년 8,600여 톤이 잡혔었는데 작년에는 3,500여 톤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요. 또 올해 상반기에는 775톤밖에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금징어라는 말까지 나왔고요. 관광객들에게는 바가지 요금이라는 오해까지 받고 있습니다. 한편 충청남도 어획량을 보면 10년 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직 집계를 하고 있지만 작년을 기점으로 강원도 어획량을 역전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징어가 동해에서 서해로 옮겨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역시 그 이유는 기후 변화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서해에 난류가 유입되면서 동해보다 오히려 오징어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됐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태계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은데요. 막을 수 없다면 이 속도에 맞춰서 적절히 대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징어 물에 먹으러 사실 동해안에 가는 게 당연한 네. 거였는데 이제는 좀 서해안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새삼 또 기후변화의 영향력을 실감하게 하는 마지막 기사였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